안녕하세요. 윤무동산입니다. 요즘에 아파트 외에 비아파트에 대한 투자가 또 열기를 품어가고 있는데요. 비아파트의 대체제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게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일명 도생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자, 이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간략하게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으로 낮에는 업무, 밤에는 숙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을 말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거고요. 업무용 이외에 일부를 숙식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건축법에 의한 용도 구분상 일반 업무시설에 분류된다. 업무 공간이 50% 이상인 건축물로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오피스텔을 보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생겨서 법이 좀 바뀌어 있죠. 자, 실정법상으로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업무용,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거용이 다르게 세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시설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지만 주거용일 경우는 주거용은 종부세 대상도 될 수 있고 오피스텔 외에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다주택자가 되고 양도세 중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업무용과 주거용 구분은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업무용으로 사용할지 결정을 하는데요. 주거용으로 임대를 놓게 되면 주택임대사업자, 업무용은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게 됩니다. 자,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고요. 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환급받지 못합니다. 주택수로 포함되는 걸 원하지 않고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용 오피스텔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다주택자 규제도 묶이고 싶지 않으니까. 자, 주거용 오피스텔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 구분,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 전입 여부, 거주시설 구비,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된다. 자, 취득세는 일반 건축물이라서 4.6%가 적용되고요. 취득할 때는 무조건 4.6%입니다. 자, 오피스텔 보유 중 주택 취득 시, 자, 보유 오피스텔이 업무용이거나 2020년 8월 12일 이전, 8.12 대체 이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년 8월 10일 이후 신규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자,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과 합산하여 종부세가 부과가 되고요. 업무용은 별도 합산 토지분 80억 초과해야 과세가 되니까 이건 별로 신경 쓰실 일 없겠죠. 자, 양도세는 주거용인 경우는 주택과 동일하게 합산은 계산되고요. 업무용은 일반 건물로 양도소득세 일반 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도시형 생활주택, 우리가 줄여서 도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2009년 정부가 도입한 개념이고 이건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 물건입니다. 주택법 개정 당시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단지형, 연립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규모를 보시게 되면 연립 다세대는 전용 85평방미터까지 가능하지만 원룸형, 기숙사형은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자, 2010년 7월 6일 주택법 개정에 따라서 150세대에서 300세대 미만의 완화된 기준으로 조정이 됐고요. 면적 제한도 있습니다. 면적 제한도 660평방미터 초과하는 단지형, 그 다음 660평방미터 이하인 다세대, 주거층이 4층 이하인 주택,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고요. 원룸형은 세대별로 욕실, 부엌을 설치하여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고 주거 전용이 12에서 50평방미터 이하인 주거 형태를 말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완화된 주택 건설 기준이 적용되어서
공사기간이 좀 빠른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상업 준주거 지역의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은 주택건설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 허가만으로 건설이 가능하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고요. 소음 기준과 외벽, 도로 간 거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관리사무소, 놀이터, 경로당, 조경시설 등의 시설도 지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파트보다 굉장히 생활 인프라는 빈약할 수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축물로 건설할 수 없지만 하나의 단지 내에서 별개의 건축물로는 지을 수가 있는, 그래서 이번에 발표 난 거는 조금 평형대를 높여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거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보다 조금 질이 낮은 아파트 정도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한참 많이 얘기되고 있는 생활 숙박시설, 생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숙박시설을 말합니다. 자, 생활 숙박시설은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시설입니다. 즉 호텔과 유사한 형태로 중장기 투숙객을 위한 숙박시설입니다.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정의가 되어져 있고요. 개별 등기와 전입 신고는 가능하고 아파트처럼 소유할 수 있고 임대와 전대도 가능합니다. 분양 시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지역 구분 없이 어디서나 분양받을 수 있다. 실거주 또는 수익형 임대 운영은 가능합니다. 숙박시설이니까 개별 등기가 되니까 분양권 전매 및 매매는 가능합니다. 주택이 아니라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양도 보유 중과 대상은 아니고요. 주택에 해당하는 담보대출 제한 대상도 아닙니다. LTV 40%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주로 중장기 투숙객을 위해 허용됐던 생숙이 최근에는 평면이나 수납공간 등을 아파트 수준으로 조성하고 가전과 가구까지 갖춰 제공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거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2017년 8월 2일 파리 대책 등으로 전용 85평방미터 이하 아파트에 100%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면서 젊은 층의 새 아파트 당첨이 힘들어지면서 청약 통장 없이도 가능한 생활 숙박시설로 관심이 쏠리는 측면도 있다. 자, 형태는 아파트와 유사하지만 엄연히 숙박시설이다 보니 장기간 주거를 하기에는 단점이 많다. 주택이 아니므로 취득세가 아파트보다 4배 이상 비싸서 4.6%가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자, 적용률도 아파트에 비해서 턱없이 낮습니다. 통상 아파트는 70에서 80, 많으면 85%까지도 나오죠. 일반적인 생활 숙박시설은 45에서 59, 평균 50% 안팎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피스텔도 그렇습니다. 오피스텔 적용률이 보통 50% 안팎이니까요. 자, 또 숙박시설이다 보니 주차 공간 역시 아파트의 3분의 1 수준이면 허가가 가능해서 주차가 힘든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숙박시설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놓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고 숙박업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업소득에 따른 부가세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도 받을 수가 없고요. 자, 임대를 놓는 경우 숙박업으로 공중위생관리법 규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